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방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차세대 드릴십 명명식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해양 시추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하나오션을 이제 매수 안내를 드렸죠. 커뮤니티에서 매수 안내 드려서 지금 그때 당시가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날 저희가 3만원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흐름 그리고 지금 이제 리스크까지 오늘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은 하나오션이 이제 차세대 드릴십 타이달 액션 명명 심해 시추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진출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타이달 액션호 같은 경우에는 심해 최대 수심이 3.6km까지 투하가 가능하고 시추 깊이는 최대 12km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드릴십 대비 안정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과 폭발 차단 장치를 이제 도입을 해서 고도화된 설비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로 이제 참여한 페트로브라스 쪽 인사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니까 기술력 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모습으로 그렇게 또 보여요. 그동안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함 그 다음에 LNG선 중심의 이런 조선에 대한 그 해양 플랜트 사업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드릴십 운영 전문 자회사 하나 드릴링을 세우고 운영까지 직접 맡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종의 해양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하나 드릴링은 이미 브라질 시추업체 콘스텔레이션이랑 협력을 해서 브라질 해역에서 페트로브라스와 장기 용선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추 작업이 돌입되면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오션이 이 드릴십 이 사업에 뛰어든 건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수익 다각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LNG선, 특수선, 해양 플랜트 위주였는데 시추 사업은 계약 구조상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하기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거나 해양 시추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 하나 드릴링을 통해서 정기적인 임대료와 시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또 거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질과 같은 이런 남미 쪽이나 이제 해외의 신시장 진출입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심해 유전 보유국이죠. 그래서 페트로브라스가 심해 시추를 확대하면 다음 드릴십 수주 역시 하나오션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 그리고 서아프리카 이런 이제 심해 원유 매장지가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추후에는 확대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해양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포지셔닝인데 이 최근 친환경적인 흐름 속에서도 해양 석유 개발은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나오션이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쌓으면 향후에 해상풍력 설치선이나 탄소 포집 해양 플랫폼 등의 이런 다른 형태의 해양에너지 솔루션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 브랜드 가치가 단순 조선소가 아니라 종합 해양에너지 기업으로 리포지셔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나 투자 측면도 드릴십 이 성공 운영은 신규 매출원으로 회사 실적의 안정을 또 기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장기적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드릴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유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의 차세대 드릴십 타이달 액션 소식과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영향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만한 이야기라서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업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이어서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하나오션 추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이 안내를 드렸죠. 예,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크게 주목받았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 국제해운, 조선투자금융사부터 시작해갖고 LNG선, 이제 초대형 유조선 등의 대규모 신조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1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빨라지면서 조선업은 현재 이 사이클이 상승 초입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꾸준하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3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을 때 저희가 이 종목을 눈여겨 보면서 강조를 드렸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주목했던 이유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선업 밸류에이션의 매력인데 2024년 당시에 조선업종 주가가 오랜 침체 여파로 저평가 국면이었다고 봐요. 조선업 수주가 크게 늘고 있었지만 이 주가 순 자산 비율 지표상으로는 아직 과거 부진을 반영을 해서 낮게 사실상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미 이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2023년 초에 PBR주 열풍 속에서도 조선이랑 중공업주는 소외되었다가 뒤늦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역시 구조조정 직후라서 실적은 턴어라운드 초기 단계였고 이제 막 인수합병을 거친 직후라서 시장의 불확실성 그 할인이 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이 잔량 등의 이런 펀더멘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거는 상당히 큰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 이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저희가 글로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선박 교체 사이클이 막 시작되는 그 징후에 주목을 했었어요. 이런 그 팁들이 스물스물 나왔습니다. 전 세계 상선들의 이 평균 선력이 높아져 있었고 환경 그런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노후 선박을 이제 조기 퇴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세계 컨테이너선 약 21%가요. 설령 20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에 실제 퇴출된 비율은 여러분들 1%도 안 돼요. 0.7%인가 0.8%밖에 안 됩니다. 즉 구형 선박들이 대거 시장에 남아 있어서 운항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향후에 이게 모이다가 한꺼번에 그냥 신조 수요로 이어질 잠재력을 저는 의미했다고 봐요. 저희가 이러한 노후 선박 누적 현상이랑 그 다음에 이 국제회사기구 IMO의 이런 환경규제 강화 추세를 보면서 이게 이제 곧 대규모 선박 교체 발주 사이클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계속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또 매수를 또 안내를 드렸고 지금 거의 1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하나오션 수익 실현을 하셨던 아직 갖고 계셨던 매수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수익을 그렇게 또 실현을 하고 계시고 또 이유가 있는데 이 지금 2024년 5월 달이었나요?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에 인수된 후에 경영진 교체랑 유상증자 통해서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대주주인데 이 든든한 지원 아래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해소가 되고 회사 신용도가 개선이 되면서 하나오션만 봤을 때 참 조선조로 이 조선소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서 수주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방산 전문 그룹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인수 이후에 이제 해양 방산 분야가 강화될 것이라는 또 기대감. 실제로 하나오션이 하나 인수 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또 보였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함정 수주를 확대할 준비를 계속적으로 갖춰왔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회사 시너지 효과로 하나오션은 과거 독자 생존 시절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이게 저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해서 안내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말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미국에서 조선업 부활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를 또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겠다 뭐 이런 또 공언을 했었고, 실제로 이런 자료들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조선사들에게 간접적인 호재로 인식이 됐고,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내려가 있다고 또 봤죠. 그리고 또 이런 호재로 인식될 만한 이유가, 미국이 자국 상선 건조를 부흥시키려 해도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국 조선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캠프의 이런 그 발언 이후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LNG선, 그 LNG 운반선 있잖아요. 발주 움직임들이 다 포착되었던 부분도 있고, 하나오션처럼 뭐 다른 기업도 있지만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방산 역량까지 갖춘 조선사는 미국의 뭐 네이비, 해군, 그 다음에 뭐 상선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잠재적 파트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미국발 조선업 특수의 기대감이 부상한 시점이었고, 저희가 이러한 어떤 정책 변화를 미리 읽고 하나오션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어떤 타 섹터에 몰입해서 몰빵하고 그런 손신들을 보신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와서 진짜 큰 그런 자산 증대를 가져왔어요. 진짜 이때가 지금 이때 11월 14일이에요, 여러분들. 11월 14일 날 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면서 뭐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 해당 종목을 몽땅 팔고 안내준 하나오션으로 이제 좀 크게 가져간다 하시는데, 참 하나오션 뭐 4만 원대도 드렸어요. 안내를 드렸고 3만 원대도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또 모습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종목들, 또 저희가 이제 펩트론까지도 또 잡았죠. 펩트론도 지금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하나의 어떤 섹터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스크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손실 보신 것들 쌓아갈 수 있게 다시 반대로 이제 메꿀 수 있게 한번 최대한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25년도 4월 현재 하나오션을 둘러싼 가장 핫한 부분 이슈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달 사이에 지금 조선 해운업계에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IMO 탄소 도입세 도입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4월 10일 뉴스인데, IMO가 드디어 이제 해운업 탄소 비용 부과 일종의 탄소세를 중기 대책으로 확정을 했어요. 2025년 최종안 채택을 거쳐서 2027년도 3월 발효될 예정이고, 2028년도부터 전 세계 5,000톤 이상의 선박의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본격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 83차 회의에서 합의된 안에 따르면 배출 허용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톤당 380달러, 약 하나로 50만 원 조금 넘겠네요. 그렇게 되고, 이제 기준을 충족을 하면 톤당 100달러, 14만 원 정도의 이제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 요금제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하고 2027년부터 시행을 해서 2028년에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조치로 선사들은 이제 연료 효율이 낮은 선박을 운영할수록 어떻게 돼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연료율. 자동차량도 마찬가지죠. 뭐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타다 보면은 연비가 낮아져요. 그렇죠? 연비가 올라갑니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율이 낮은 선박을 운영할수록 큰 비용 부담을 하게 되니까 경제성을 위해 이제 신형 친환경 선박 발주를 서두를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세와 더불어서 IMO가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라는 이 새로운 등급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박별로 이제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계량화해서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관리하는 제도예요. 2027년 10월 1일부터 모든 대상 선박은 이 IMO GFI 등록소의 계정을 개설을 해야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각 선박의 연료 집약도 데이터를 산정해서 보고할 의무를 이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매년 선박별 GFI와 이제 실적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이제 제출을 하고 부족분은 상세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연도별 이 감축률 목표 예를 들면은 뭐 2027년도에는 몇 퍼센트에서 2030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감축을 하겠다. 10에서 20%뭐 감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선박의 에너지 효율 성적표를 매겨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난 아닌 거예요. 예. 이 GFI 등급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노후 선박이나 비효율 선박 등 낮은 등급들은 이제 D나 뭐 이 F 등급을 받을 것이고 연속된 저등급 판정 시에는 운항 제한이나 개선 요구까지 받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선사 입장에서는 낡은 배를 고집하다가는 탄소 비용의 등급제 페널티까지 삼중고를 겪을 수가 있어서 아예 신주선으로 교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제 변화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오션의 수혜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노후도가 높고 친환경 연료 전환이 시급한 선종, LNG 운반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 제품 운반선, MR 탱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건조된 구형 LNG선, 증기터빈 추진 선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낮아서 탄소 배출 등급에서 되게 불리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업계 추산으로 2030년까지 설령 20년 이상 노후 LNG선만 약 300척 가까이에 달한다고 해요. 컨테이너선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선대의 20% 이상이 20년 이상의 그 고령 선박이고 이제 환경 규제가 본격화가 되면 더는 느릿하고 연비 나쁜 선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MR 탱커를 포함해서 유조선 부분도 2000년대 중반 선박 발주 붐 때 이어진 선박들이 이제 교체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중형 탱커선 신조선가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선주들이 발주를 늘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환경에 대한 규제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0년대 후반에는 특정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교체 발주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부흥 행정명령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섹터를 저희가 사실 커뮤니티에서 안내를 드리고 잡았다. 예.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또 불러오겠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부분들. 트럼프가 우리는 예전에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척도 못 만들 그 지경이라고 하면서 미국 조선 사업부의 부흥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또 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상당히 이게 되게 구체적인데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 국적 선사가 보유한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만 입항 시 과징금, 도킹 피를 또 부과를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이 악재가 우리의 호재로 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말뿐이 아니라 저희 지금 하나오션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업용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들 이 마린타임 액션 플랜과 함께 좀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더 큰 그런 성장세를 하나오션 같은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과 생산 지원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이거 해군 함정 두 척의 정비 사업도 수주를 한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한참 전에. 그리고 2025년도에 또 추가로 미 해군 MRO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 주요 해군 조선소가 밀집한 동부에 위치를 해서 이 지리적 이점도 상당히 뛰어난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오스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엘라베마에 이제 자회사를 두고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을 건조를 해온 업체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미국 해군 사업에 간접 참여 기회를 늘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은 미국 조선 부흥 정책에 발맞춰서 현지 생산 능력과 네트워크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미국발 특수를 자사성장의 모멘텀으로 연결시킬 전략을 이미 실행해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2025년 4월달 하나오션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K조선 업계에 참 큰 수혜가 예상이 돼요. 선박 발주량이 증가를 하면 선박을 구성하는 기자재 업체들이나 뭐 엔진 추진 장비, 선박용 철강 이런 것도 이제 함께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는 기자재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조선해양 등의 이런 조선소들이 발주한 고효율 선박용 엔진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선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엔진 한 대당 단가 역시 상승을 했어요. 또 이제 하나오션이 이 미군 함정 이 MRO 사업을 확장을 하면 국내외 조선 서비스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비나 개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기반으로 이 향후 함정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단순 건조를 넘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애프터마켓 수익원 확보로 이어져서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슈퍼사이클은 조선소뿐만 아니라 부품 기자재 공급망 전반에 낙수 효과를 미치고 산업 전반의 이익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안보에 대한 어떤 환경 변화로 각국 해군력 증강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오션은 하나그룹 편입 이후에 해양 방산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글로벌 수주를 노리고 있는데, 미국이나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나토 그다음에 이제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신규 함정 수출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또 해요. 이미 언급한 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MRO를 발판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보조 함정들 뭐 쇠빙선, 그다음에 훈련함, 보급함 이런 건조 사업을 노리고 있고, 동맹국 시장은 또 캐나다나 그 폴란드 쪽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국과 이제 방산 협력을 강화를 해서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수출 추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산유국들도 연안 경비를 위한 함정 수요가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적인 흐름이. 그래서 하나오션의 잠수함 기술력은 이란을 견제하려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오션의 방산 포트폴리오가 국내 군함 건조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확장됨으로써 방산 수주의 파이가 대폭 커질 것 같아요. 2026년, 27년 딱 가면서 해양 방산은 상선 대비 수익성이 높죠. 그리고 경기 변동성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성장으로 하나오션이 어떤 이익 안정성과 멀티플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앞으로 또 이 뭐 폭발하는 LNG선 수요랑 에너지 운송 시장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려왔고, 이처럼 이제 조선 어떤 기자재, 그다음에 방산 함정, 에너지 운반선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호황이 전망이 되고, 좀 더 자세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커뮤니티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산도 좀 증대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데이터 기반을 해서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와 기술 개발이 이제 병행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이는 성장 시나리오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현 시간 12시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 하나오션 주가 얼마입니까? 8만원 돌파를 했죠. 네, 8만원 돌파를 했는데, 단기간에 저희가 3만원대, 4만원대 안내를 드렸는데 2배, 3배 가까이 급등한 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사실 2024년 11월 12월에 안내드렸으면 지금 뭐 반년도 안 지나서 지금 막대한 또 수익을 저희가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어떤 리스크와 기회 요인이 있는지 투자자별 성향별의 어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단기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인 만큼 어느 정도 조정 위험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구간이 있어서 조그마한 악재 뉴스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수주 모멘텀이 주춤한다거나 뭐 히토류 관련 뉴스가 또 나왔는데 뭐 이런 아무튼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선소 이익률 압박 뉴스, 실질적인 그냥 약간의 타격이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단기 조정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주가 급등 배경에는 보면은 미국 조선 부흥 기대, 그 다음에 방산 수주 기대 등이 선반영된 측면이 사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뉴스 소멸 후에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더라면 손절이랑 목표가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대응을 하되, 변동성 구간에서는 어떤 그 일부 수익 실현에서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본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기업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 원래 드리지 않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급락 시에는 오히려 또 저희처럼 이렇게 역발상 할 수가 있겠죠. 네,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죠? 자, 그리고 중장기로 보면은 이거는 되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추세에 동참할 만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약 2년에서 3년치의 일감을 이미 수주를 해둔 그런 상태도 있고, 25년, 26년, 27년 실적 상승 가시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2025년, 26년도부터 이제 뭐 카타르, 모잠비크, 미국 이런 곳에 이제 대형 LNG선 프로젝트가 매출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본격 인식이 될 것이고, 해군 잠수함 등의 특수선 매출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영업 이익률 개선이랑 흑자 지속으로 나타날 전망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향후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조선업 호황 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진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하나오션의 주가는 추세적으로 이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등락의 굴곡을 지나치게 어떤 신경 쓰는 것보다는 핵심 모멘텀 있는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한 보유를 지속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도 괜찮다. 예. 다만 이제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이라는 구조적 변수는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지금 이러한 또 리레이팅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하나오션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히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사이클 변동에 따른 일시적 후퇴 국면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2027년, 28년에 이런 그 수주 사이클 정점에 달한 후에 또 어떻게 좀 돌아와서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는 그런 조정 국면이 또 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퍼지는 거죠.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K조선업의 저력을. 그래서 이후에도 회사의 본질 가치가 우상향하겠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장기 보유로, 또 물론 이제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또 그냥 마냥,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전에도 영상에 대해 이 장기 투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가. 네, 리밸런싱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면 더 큰 자산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만원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당시 이제 조선업이 낯설고 2천원제만 많이 이제 그 맹목적인 투자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거 부진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반신반의 하실 때 저희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발로 뛴 그 리서치를 통해서 하나오션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를 해드렸죠. 실제로 이게 전부 다 하나오션 코멘트입니다. 예.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공유를 진짜로 실제로 계속 해드렸고, 그 당시에는 뭐 썩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지만
진정성 있게 전달한 정보를 믿고 함께 해주신 커뮤니티의 가족분들, 아카데미 분들,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자산 증대의 성과를 직접 이거는 뭐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윤철중 TV 구독자 커뮤니티는 이렇게 시장의 유행이나 어떤 단기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의 변화를 흐름을 세상이 뭘 원하고 앞으로 뭘 어떤 방향으로 갈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장밋빛 전망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쓴소리들, 리스크들도 말씀을 드려요. 영상에서는 제가 대본 없이 말씀을 드려서 막 이 뒤죽박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또 시간 제약상 다 담지 못해요. 그런 어떤 고급 정보와 저희 이제 해외 인프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자료들은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접목을 해서 또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른 종목이라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펩트론을 10만원대에 안내드렸어요. 2월달에. 예, 펩트론도 뭐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펩트론뿐만 아닙니다. 뭐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 지금 안내드리는 종목들이 여러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팩트 기반에서 이제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뭐 하나오션 이 진행 상황과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복잡한 이슈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에요. 결국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이 진정성을 갖고 분석한 내용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성과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할 것이고,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2차전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대선 테마주나 단기간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단기간의 수익을 원하는 그런 섹터에 너무 집중만 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 방산, 조선업, 하나오션,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이해와 안목을 조금이나마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정말 믿음직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동반자로서 함께 투자 여정을 좀 걸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네, 냉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투자자의 시각으로 하나오션을 좀 조망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특별한 정보들 계속 드리면서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윤철중 TV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